중개수수료 몇천원 옛말, 중개수수료 몇천만원 옛말, 몇천만원 받은 적이 있었나? 이렇듯 사무실의 임대료는 올라가고 있고 공실률은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패스트5 공유 오피스 운영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부동산 경기 어떻습니까? 많이 어렵죠. 항상 신문 기사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 하락이다, 거래량이 줄고 있다,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와 있고,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바깥 쳐다보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씨는 덥고 비는 우중충하게 쏟아지고 있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서도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변화를 잘 대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어떤 분위기들,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그런 기사를 준비했고 그 속에서 실마리가 되는 어떤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몇천원 옛말, 서울서 폐업, 부동산 중개업소 70% 급증. 중개수수료 몇천만원 옛말, 몇천만원 받은 적이 있었나? 또 그런 생각도 한편 들긴도 듭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선행지표, 경매, 청약, 주춤, 하반기 집값 더 하락하나. 그 다음에 거래절벽, 오래 버티는 강남, 급매물 한두 건 계기로 시세 빠질 수도.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들 많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만에 휴폐업 건수가 이제 개업 건수를 초과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전국 같은 경우에도 개업보다 폐업이 더 늘어나고 있다. 뭐 그 이유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살려는 분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현재 경기가 어렵고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 버틸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부동산 선행지표, 경매나 청약 같은 경우에도 주춤하다, 그런 기사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동산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거래량이 더 줄지 않겠나? 그러면 하반기도 안 좋으니까 결국 포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어떤 분들에 의해서 폐업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투매 물건이나 급매물 같은 게 적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몇 건의 어떤 거래로 금액 자체가 확실하게 빠질 수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대단지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빵건이다, 전혀 없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사실상 반포나 대치동 그쪽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계정 휴업 상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헤드라인 기사를 보시면 금리 오르면 월세도 오르겠지, 서울 오피스텔 거래 20% 껑충, 거래량이 늘었다는 기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기사입니다. 빨리만 팔아달라, 금리 인상의 역대급 거래 절벽을 어찌하리요, 급매 물건이 나오고 있다, 빨리만 팔아달라. 여기 보면 아파트 매물 변동 추이, 서울 같은 경우에 4만 채에서 6만 채로 1.5배 늘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6만에서 12만으로 2배 정도 늘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1만에서 2만 정도 2배 이상 1년 만에 매물이 늘었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지금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임대사업용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조금 늘었다,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고, 또 여기 기사 내용에 보시면 특히 신축 분양 물건보다는 지은 지 조금 된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투자 메리트도 있다. 왜냐하면 매매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만 팔아달라. 지금 매물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개사 입장에서는 매물 작업이 그만큼 용이하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매수자가 없다 보니까 거래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메리트 있는 물건이 생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빅스텝의 경기 침체 아우성인데 서울에 빈 사무실이 없대요. 사무실이 없다고 합니다. 빈 사무실이. 서울 핵심 지역 사무실 임대료 바닥 찍었다.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임대료도 지금 바닥 찍고 임대료도 계속 상승 중이다,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듯 사무실의 임대료는 올라가고 있고 공실률은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패스트5 공유 오피스 운영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MZ 세대들이 찾고 있는 어디입니까? 성수동, 연남동, 뭐 청담동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다. 그런 데는 공실이 별로 없습니다. 권리금도 형성되어 있는 거죠.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업무용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는 빈 사무실도 공실도 줄어들고 있고 임대료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거로 이제 거래량이 는다는 인과관계는 있는 건 아니지만 물건이 나오면 바로 계약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계약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올라가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갈아탈 가능성도 분명히 더 있고,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신문 기사를 훑어보면서 그 내용들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이제 생기고 있고, 그게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는 변화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매출이 향상되거나 혹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적혀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실이 없을 정도로 수요가 이제 생겨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영상은 구체적으로 중개사 입장에서 이런 어떤 변화되는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아무튼 간략하게 한번 신문 내용 훑어봤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